지금 녹화되고 있는 건 아니죠? 녹화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정말로 자신 있습니다. 내가 보십시오. 21대 다음 선거에서 네, 액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희정입니다. 자, 우리 액션TV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지역 정치인 릴레이 인터뷰는 하헌식 자유한국당 서구갑 당협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자기소개부터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 광주시 서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헌식입니다. 네, 그 광주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을 선택해서 활동을 하신다.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하게 이 보수의 불모지에서 자유한국당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네, 저는 원래 처음부터 DNA 자체가 보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서 DNA가 보수라고 보니까 현재 저희 이쪽 호남 광주 정서는 자유한국당은 좀 거리가 멉니다. 네. 그리고 의석수 하나 없는, 현역 의석수 하나 없는 제1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21대 다음 총선에서는 이곳에서 현역으로 그리고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내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유한국당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내년 총선에 지금 이제 서구 지역의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광주에서 정치 활동을 한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혹시 기억에 남는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에피소드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종 모임이나 단체 이런 데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제가 자유한국당 그리고 정당인을 모르고 됐을 때하고 정당인과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인을 알고 됐을 때는 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한 것이 굉장히 내리에 남고 이런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광주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우리 정당 정치, 광주 지역의 정당 정치는 무엇이 문제였나, 어떤 것들이 굉장히 좀 변화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주에서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정당 정치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일 야당이고 제일 정당, 그러니까 야당의 제일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호남에서는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당 정치 구조는 우리나라는 현재 정당 정치를 택하고 있고 네. 또 정당 정치이면서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 구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견해는 제가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 21대 총선에 국회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제가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할 것입니다. 그는 현재 다당제 구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다당제 구조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다당제 구조가 집권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빼면은 네. 군소정당이라고 그러죠. 여타 군소 적은 3개, 4개 당이 있는데 얘는 다당제 당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집권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 역할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당들이 집권당에 어떻게 표현하자면 빌붙어서 어떻게든 본인들의 이익만 하나씩 추구할까. 정말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보다도 본인들의 정당에 도움이 되는 것만 택해서 이 집권당에 협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다당제지만은 정말로 다당제다운 그런 정치 구조가 아니고 2중대, 3중대, 4중대 그런 역할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다당제 구조보다는 양당제. 그래서 책임정치. 여와 야가 하나 대 하나가 합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21대 총선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면은 다당제 구조를 깨는
그리고 양당제 구조로 가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급박하게 그 한일 관계 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네. 뭐 필요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이런 그 급박하게 이 관련된 한일 관계 속에서 광주 전남이 어느 정도 이제 피해가 예상이 되는지 네. 이런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네.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은 하루하루가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한일 무역 보복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고 자국의 자당에 대한 이익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십시오. 그 정부에서는 해야 될 것은 실제로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만 그러고 뭐 불매운동이다 아니면은 또 뭐 이제는 뭐 물러났지만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죠. 이게 뭐 우리 국민들도 이제 국력이 커졌다 쫄지 말자 그러면서 불매운동을 오히려 독려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이 불매운동이라는 건 국민들 시선, 이 국민들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가지고 국가와 정부에서 이것을 독려를 한다든가 이것을 방조를 하면서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은 절대 무역 보복의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아직 국력은 일본에 비하면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 불매운동을 빙자로 해서 국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아니면 학생들 이렇게 독려를 하게 되면은 지금 언론을 보면은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 시민단체 계속 불매운동에 이렇게 동참을 하고 언론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언론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서특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마치 뒷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리고 조국 수석이 이거 쫄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자 이런 것 자체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이것은 무역 보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되고 처리를 하고 있는 외교 라인을 전면 교체 쇄신을 해야 된다. 네. 첫째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가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찰떡 공조 국가로 해서 우방 국가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틀어지고 패싱을 당하다 보니까 뭐 북방에서부터서 외교, 그리고 미국, 일본 모든 게 저희들이 패싱을 당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과 새로운 돈독한 공조 체제를 더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 무역 보복을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그리고 시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일본과 이런 무역 보복이나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이것이 끝나게 된다라도 이게 마지막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국과도 그럴 수가 있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 독일 그리고 모든 강대국들하고는 이런 것이 충분히 예견될 수도 있고 앞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져야 된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현재 이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런 게 아닌 경제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경제전쟁이죠. 전쟁이죠. 그렇죠. 아무리 정부 차원에서 하든 누가 같이 하자라고 했더라도 국민들이 그거에 동하지 않으면은 참여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그 한국과 일본의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경제 전쟁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 경제 전쟁에 굉장히 어떤 불만이라든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불매 운동을 반대하거나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이걸 독려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보는데 다 보십시오. 조국수 쫄지 말자는 것 자체가 불매 운동을 국민들을 동요를 시키는 것이고 또 공영방송에 우리가 세금을 내서 움직이는 공영방송 KBS를 보십시오. 그 언행 자체가 전부 지금 불매운동을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이것은 편파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정부 당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한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내부 안에서 단결되는 모습보다는 굉장히 우리 안에서도 분열이 되어 있고 이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옛날에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당쟁을 할 때도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당쟁을 하면서 이제 일본하고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좀 하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으로서도 좀 답답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래도 이제 위원장님이시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네. 아니, 이 대목이세요. 저희 자유한국당이 단합하지 않고 이런 국가 이익에 있어서 협조를 안 한다는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여야가 어찌됐든 간에 국회 결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방문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방문을 갔다 왔고, 일본도 또 방문은 그렇죠. 하셨죠.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했고, 또 청와대도 조건 없이 그동안에 영수회담을 반대했지만은 이런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조건 없이 또 영수회담을 했던 것이 우리 한교안 대표의 어떤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했었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노력한 것은 뒷전이고, 정부나 청와대에서는 실질적으로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런 것은 왜 국민들이 봐주지 않고 우리 한국당이 계속 이 뒷짐만 지고 있다고, 아니면 딴지만 긁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답답할 뿐입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의 그런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그렇게 네. 많은 지지를 얻고 네. 적어도 만족할 만한 그런 목표, 네.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은 이제 최고의 이제 목표를 달성한 게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이런 부분들을 최고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이미지 쇄신이 필요할까요? 네. 이미지 쇄신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서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되는 건지 지키고 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만은 광주 이곳 호남에서는 저희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 제가 거리를 나가다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있고 안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잘하고 있다 하지만은 이곳 호남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전단지를 돌리고 자유한국당 옷을 입고 거리를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보면은 어떤 분들은 제가 여쭤봅니다. 기회가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왜 싫습니까? 뚜렷한 대답을 안 씁니다. 네. 아니, 제가 봤을 때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해보죠. 저희 민주당이 왜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답을 안 씁니다. 민주당 왜 좋은지를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표현은 좀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왜 싫은지, 민주당이 왜 좋은지 이건 명확하지도 않고 굳이 얘기를 한다라면 자유한국당이 딴지를 건다. 정책적으로 태클을 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막말을 한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막말하기 이전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과거 새누리당, 그리고 또 신한국당 있을 때도 이쪽에서는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막말하면 민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야당에 있을 때 딴지 걸고 댓글 거는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보다 더 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왜 싫습니까? 하면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딴지 건다, 막말한다, 이런 뉘앙스. 그리고 민주당 왜 좋습니까? 하면 어떤 게 좋다는 특별한 얘기도 없이 그냥.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좀 더 시민들 가까이, 그리고 호남민들 가까이 품속으로 들어가서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저희 자유한국당이 한 석이라도 꼭 입성을 해서 이게 자유한국당이 현역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 호남민들의 차이점을 내가 몸소 느끼게끔 해보고자 지금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쇄신 활동을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곳 호남에서만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을 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로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호남에서 태어나서 호남에서 자라서 지금도 호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호남에서 세금 내고 있고 주민세도 내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호남민들은 이렇게 자유한국당이다라고 하면 외면을 하는 건지 정말로 제가 답답하고 어쩔 때는 가슴에 뭔가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더 노력하고 더 쇄신하고 더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우리 하은식 위원장님께서 그 답을 찾아내면 네, 분명히 국회에 입성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고맙습니다. 네. 합니다. 실제 지금 광주에서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에 하나가 광주의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무한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전남에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해서 지금 다시 또 오리무중이 되었는데요. 광주 군공항 이전의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군공항이 있는 곳은 이쪽 서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여기 서구 저희 치평동 소재 주민들이 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연구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저한테 맡겨주면은 저는 정말로 6개월 안 1년 안 이거 완벽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어느 전가 광주시 고위 관계자한테 이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 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방향대로 풀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각도에서 풀어야 된다. 즉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군 전투 부대가 있는 곳은 저희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저희 이곳 광주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군부대가 광주 외곽에 존재해 있었는 20, 30년 전에는 지금 도심 기능이 커지다 보니까 한 중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중심에 탄약고에서부터 무지막지한 이런 위험한 것을 안고 사는 이런 대도시는 이곳 광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군공항을 이전하는 데는 절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없습니다. 다만 이전 후보지, 아까 무한 말씀하셨는데 이전 후보지에서 찬반 논란 때문에 그리고 반대 논란이 이제 크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든 간에 가게 되면은 그 주민들에 있어서 경제 발전 기금을 어느 정도 어떻게 내는가 대폭적으로 그것도 그리고 상시적으로 연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있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겠다. 거기 주민들에 있어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취업에서 특전을 이렇게 주겠다 하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무한정의 해놓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기능을 다 발휘해서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치단체가 오히려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우리 군에 우리 지자체에 그걸 영입을 하려고 그러면서 각종 세제 혜택,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각종 오히려 개발 비용이 오히려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전남과 광주와 윈윈하는 가운데 서로 환영하는 가운데 이전할 수 있고 탄력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운운하에 이렇게 모여준다고 그냥 반대하면 하나 이거 해줄게 또 반대하면 이거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반대 속에 반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을 흘러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일시에 인센티브를 주되 확실하게 최대 폭을 늘려서 이것도 그냥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에 아예 약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이거에 지자체를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서 잘못되는 걸 풀어나간다면은 아마 일시에 해결된다고 보고요. 사실 이 군공항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계속 보는 것도 사실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아니죠. 우리 사회자 말씀은 일리는 있으신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 부지가 최대 난항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갈 부지, 그러니까 그 지자체가 어디로 선정하는 데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지자체를 선정하는 데서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는데 그 주민들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야를 막론하고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찬반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또 반대가 좀 높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하다 보면은 반대보다는 찬성이 훨씬 더 많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5월 100% 찬성하고 5월 100% 반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해야 된다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 100% 찬성해서 하는 건 아니죠. 반대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하듯이 이것도 찬성이 많아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혹시 그 군공항과 관련해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관여를 하시거나 역할을 하시게 될 때, 그 찬성 외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분들의 그렇죠. 이걸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예, 이제 우리
우리가 내년에 이제 총선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에 있어서의 선거는 이 호남에서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민주당이 아마 득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당을 포함한 3당, 4당은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할 거라 이런 전국적인 생각을 좀 하고 추세를 지금 있고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전국적인 추세가 네. 아니고 호남에서? 그렇죠. 네네. 예, 호남에서 이 전국적인 추세는 영남이나 수도권에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민주당과 비등하거나 훨씬 이기고 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호남에서 특히 이 광주에서 이 내년 총선은 그래도 민주당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한국당을 포함한 3당, 4당은 조금 더 힘든 고전을 면치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그 3당, 소 3당이라고 그러죠. 소 3당.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호남민을 위한다라면 저는 이런 말을 한번 하고 싶어요. 뭐 다당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정말로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다라면은 제1야당인 정말 민주당 집권당을 견제해야지만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편해질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 하나만 있어서는 이거 민주정당이라 할 수 없고 공산주의 독재정당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면은 정말로 소3당이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라면은 우리 한국당을 좀 지지를 좀 해주시면 어쩔까. 본인들이 소3당에 불과하고 어차피 이것은 그 제1야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20대 총선에서는 소3당은 정말 호남에서만큼이라도 후보를 내지 말고 저희 자유한국당을 적극 밀어주시기를, 내년에는 반드시 이곳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반드시 한 석 이상의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고 그 비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비책은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네. 이 자리를 다시 마련해 준다는 비책을 분명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2부를 해주시라는 거죠? 지금? 예, 그러시면 좋습니다. 예. 네. 네, 시민행동 액션TV 많이 구독해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 내년에 총선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부터 어떤 이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오늘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한 2주째 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서 3시간씩 하루 6시간씩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한 번만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단지를 돌리면서, 그리고 저희 한국당에 트레이드마크 옷이죠. 빨간색 잠바를 거치고 또 내 이름을 앞뒤로 크게 새겨서 자유한국당 마크를 새겨놓고 무덥지만 무더위를 이겨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편하게 정치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호남민들 속으로 그리고 우리 시민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건 무엇인지 실제로 부딪히면서 경험해보고 그리고 같이 함께 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몸소 체험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하다 보니까 몸소 전화 와서 입당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로또는 안 맞아봤지만은 로또 맞은 기분이 이 기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기분이 정말로 하루 종일 업돼 있었습니다. 한 번도 기회를 안 주시고 마냥 싫어하시니까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다 해서 이것을 영원히 또 이대로 놔주자니 정말로 제가 이 호남에 살면서 답답함이 그지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광주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이게 정말로 해결점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찾고자 불철주야로 날씨는 무덥지만 이거 무더움을 이기면서까지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위원장님의 그런 마음을 다 헤아리고 정말 자유한국당이 변화되고 새로운 정당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변화를 지역에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우리 시민행동 액션TV는 이렇게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뭐 총선에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정치인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